민영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민영배 125강에서 대의를 위한 작은 걸음. 그게 뭐냐면 그때 전원회의라고 뭐 나는 전원회의가 뭔지 몰랐는데 그 김진표가 전원회의를 해가서 그 뭡니까 선거법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연동형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고 선거법 개정할 때 뭐 어떻게 하고 할 때 그 연설을 7분간인가 했는데 그 연설을 내가 듣고 이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2강에서 인사평가 방법론 요와 똑같은 방식으로 민영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민형배 일병 구하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박지원도 호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에 호남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민형배가 한 사람인 거야. 민형배 일병 구하기에 나섰어. 그 민형배가 아마 혁신회의와 충돌로 최하위에 고전 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 비우스앤뉴스에서.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지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 최하위로 고전 중인 민영배 의원 9명에 적극 나섰다. 박지원은 2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본사는 호남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6년간 3번의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 광주 출신 민형배 의원이 호남 유일 후보로 출마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 전남북 국회의원들도 돕고 있다며 광주 전남북 시도민들은 물론 수도권 등 출향 향후님들도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꼭 민형배 후보의 지지를 간청드린다며 민 의원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형배 후보가 맨 먼저 이재명 후보를 현역 의원으로 유일 지지했다.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네요. 맨 먼저 이재명 후보를 현역 의원 중에서 제일 먼저 지지했어요. 민주당을 위해 희생도 했다며 민주당을 희생했다는 거죠.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민영배 후보라고 거듭 말씀드린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을 걸고 그 박지원이 비서실장이자 이름을 걸고 지지 부탁 올린다. 거듭 민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민 의원은 초반 4개 지역 경선에서 6%대 득표로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높은 신뢰도 이재명이 신뢰해요. 민영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신뢰 안 하는 걸로 사람들이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를 놓고 시당 위원장이면 그래도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도당이든 시당이든 위원장이 되면 뭔가 결정할 것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민 의원 등 광주 지역 의원 7명이 양부남 의원을 밀면서 민주당 최대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후보로 내놓은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뒤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는 뭐 때문에 민영배 의원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보자 X는 나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검사와 죄수라는 책이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이 검사들이 얼마나 무식한 놈들인지 내가 그 책을 보고 아주 절감을 했는데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뉴스타파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제보자 X가 맨날 이게 마스크 쓰고 나오는 사람 아니야? X가 자기가 이 금융범죄로 들어가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데 검사들이 금융범죄 자체를 수사를 할 능력 자체가 없어. 금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금융범죄로 죄수로 교도소에 있는 이 제보자 X를 계속 출정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검사실에서 죄수가 대신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야. 금융범죄는 얘네들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판성인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검사 대신 지가 수사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죄수가 그 얘기를 쓴 게 검사와 죄수라는 책이야.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웃기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보자 X가 유명한 인사가 됐어.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부르고 뭐 뉴탐사하고도 뭐 이렇게 정기적인 뭐 관계를 맺고 뭐 어떻게 그, 그 정보를 제공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어쨌는데 어쨌든 근데 제보자 X가 그 이화영 사건이 그 이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이 조폭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조폭들과 연계해가지고 뭘 한다는 것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 호남 조폭들하고 연계해서 뭘 하는 거를 어떻게 했어? 민영배가 검찰 그 조작 무슨 뭐 무슨 단이잖아 하여튼 그 단장이란 말이야.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단장을 다 내놨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거를 계속 맡고 있을 거야. 또 그쪽 단에다가 민영배가 단장이니까 거기다가 제보를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보자가 따로 있고 제보자 X가 따로 있는데 이 제보자와 제보자 X를 국회에서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막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 조폭들하고 이제 전화를 한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알려진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기 수사기관도 아니고 여기가 국민권익위도 아니고 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해 국회가. 그런 법률 조항도 없고 제보자 보호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국회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제보자 X가 민영배를 막 까고 있는 거야. 그냥 민영배를 천하에 죽일 놈으로 까고 있는 거야. 그 제보자 X도 좀 너무한 거지. 그 국회에 그럴 수 있는 법적 그 근거가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달이 나가지고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제보자 X가 좀 이렇게 오버하는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민영배 의원한테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제보자 X가 민영배를 잡아먹지 못해서 이러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게 이런 거라고 하면서 했는데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대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는 거야. 나도 이번에 처음 알고 들어가서 봤는데 프로그램이 좋더라고. 내가 그 댓글 고정 댓글로 내가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강동을 같아요. 전국대의원 김용호 선생이 민영배 의원님이 꼴찌로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민영배 의원한테 카톡을 보낸 것 같아. 민영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각 단톡방에서 의원님을 깎아내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인천 강원 투표 결과를 볼 때 이건 아니라 생각되어 문의드려요. 이재명 대표님과 라이브 방송 일시 잡혔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그러니까 대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는 그 그룹이 있나 봐요. 그 그룹 유튜브에서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쓴 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1.1핵도 고치지 않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민영배에 대한 흑색 선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전당대회 결과 비교 분석 예상 못한 투표 결과가 났어.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는 이 유튜브가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고정 댓글로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5가지 이슈를 가지고 민영배를 맡아두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뭐냐? 조국 이슈예요. 토론회 때 개헌을 내각제로 하려 한다. 그래서 이재명 제끼고 내각제 개헌해서 조국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민영배가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조국은 5.18 왔을 때 유일하게 조국을 따라 나섰다. 찾아갔다. 유일하게 조국을 찾아갔다. 민영배가. 조국 포스팅 올려 조국을 옹호했다. 뭐 그런 얘기야. 아이고, 이거 누구하고 내가 아이고, 나 참. 추미애가 조국을 따라갔다 그러면 추미애를 아주 까던 어떤 유튜버가 있잖아. 내가 하도 엉터리 같아서. 그래, 추미애가 조국 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추미애가 내각제 한다고 그러고, 추미애가 뭘 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런 유튜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유튜버들을 그냥 보고, 그냥 바람결에 흘리듯이 이렇게 한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무런 이 철학적, 사상적, 심리학적, 학문적 소양이 없는 채 그렇게 말하니까 막 따라가는 거야. 추미애가 조국을 따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또 누가 조국을 따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휴. 그래서 이걸 민영배가 쓴 게 아니고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인가? 뭐 거기서 아마 쓴 거 모양입니다. 그래 그대로 나는 올린 거예요. 내각제 개헌 현상은 사실이 아니다. 민 후보는 법안 발의 건수 1등 의원이고 최다 토론회 개최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민영배 후보는 국회라는 시설과 공간이 시민들에게 최대한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땐 언제든지 협조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나 기자회견이 의원실로 요청이 들어오면 늘 응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7년 헌법을 개헌하여 공화주의 접목하자는 주제로 학술토론회 주최 요청이 들어와서 이에 응해서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날이 이 토론회에 민영배 의원은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국신당 소속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이게 나중에 내각제로 가려는 포석이 아닌가 하는 해석으로 쓴 글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조국 대표와의 인연은 학연 지연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친분 정도입니다. 민주당 여러 정치인들 중 하나로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한 야권 연대의 가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검찰이 사적으로 조국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당원들과 함께 분노하고 방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조국당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의석수를 가졌다. 누군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민 후보가 약간 앞서서 행동하는 특성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사람은 앞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조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김동연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국을 괜히 비판하거나 괜히 적대시하거나 그럴 필요 없죠. 나 같은 사람은 누구라도 까니까 난 이재명도 무슨 허튼 수작하면 깔 거고 나는 누구라도 깔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조국을 까지만 아니 정치인이 조국을 까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시는 거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 뭐가 뭐라는 거를. 겉으로는 다. 이재명도 조국 보면 안수하면서 다 좋은 말 하잖아. 민영배도 똑같아. 다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다 좋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 정치적 행위라는 거야. 정치적 행위. 우리는 정치 행위를 하지만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정치인들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허락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탄희 이슈. 이재명 뜻에 반해서 선거제를 연동형으로 해서 대표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 페이북 글에도 그렇고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총선 때 광주 와서 응원까지 했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도 병림평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민 후보는 병림평보다는 연동형이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거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죠.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연동형을 선택하게 되었죠. 연동형은 애초부터 민형배 후보의 소신이었어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 진보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봤죠. 우리 당이 몇 석 더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국힘이 일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연동형 주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나는 병립형과 연동형 그 중간을 했거든. 그 이명백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고 나도 그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나는 그 유튜브에서도 계속 강조했고 근데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맞았어요. 그래서 그 200석이 넘을 뻔 했는데 200석이 넘지 못한 거는 나는 그 조국의 설레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영남 그 낙동강 벨트에서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남에서 참패한 것이 결국은 큰 페인이 200석을 넘기는데 대구 192석에 끝인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보죠. 연동형으로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이탄희 이슈가 안 됩니다. 제보자 X,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제보자 X의 민영배 비판 이슈.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이거 너무 길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장 민영배 후보에게 제보자 X님이 민주당에 뭔가를 제보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에 제보자를 확실하게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도 있고 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흘렸던 것인데 그것을 그분이 참지 못하고 민영배가 민기적거린다느니 제보자 X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등 과도한 비판을 하신 거죠. 네, 이거는 제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대구에서 아주 민영배 지지자들이 대구 사람들은 저거 하기 때문에 계속 활동력이 세죠. 대구 사람들은 당원들이 적은 숫자지만 활동력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강력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남기 때문에. 친문 세력이라는 비판이 있죠. 기회주의자다. 민영배는 늘 양지만 지향한다. 또 어느새 갈아탈지 모른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맞다도하죠. 민영배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이재명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최초로 지지 선언을 한 국회의원이다. 그 당시에 이낙연이 호남에서 대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만이 시대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외쳤다. 당시 양지는 이낙연이었다. 양지를 찾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이슈, 이게 마지막인데요. 비판. 강의원 후보를 제외하고 의원들끼리 연대해서 양분함 추대. 니들이 뭔데 후보를 결정해? 이런 또 비판이 있는 모양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선봉에 실천해온 민형배 후보는 원외위원장들이 다수 받아먹고 있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민주당 당원단체를 그 출범 시부터 지원해온 거의 대표적인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며 거의 3파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중심적으로 이끌어온 강 의원 후보와도 오랜 동지적 관계였으며 지금도 그러다. 다만 현재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현재 원내 양부남 의원과 원내 강 의원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의 현역 의원들이 민영배를 제외하고 또 모두 초선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영배 후보가 마치 주도하여 양부남 후보를 추대한 것인 비판이 나오고 있음. 결과적으로 광주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더 서툴게 일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인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민영배 후보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양부남 후보를 추대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해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았고 결국 우리 당의 목표는 정권 종식과 대선 지선 승리이고 광주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이 원내가 되든 아니면 원내가 되든 간에 이런 거예요. 이건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민형배가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대구 지역 그 사람들이 이거 무슨 교류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써서 이 강동을의 전국 대의원인 그 사람이 민영배 의원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빨리 보라고 민영배가 꼴찌된 게 다 이런 마타도와 때문에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제보자 X 때문에 전화했는데 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배에 대한 오해가 이게 이 당원들에게 많이 잘못 전달해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고 차석 최고위원으로 민영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표가 있잖아요. 이 두 표를 반드시 찍어라. 여기서 정봉주는 최고위원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내가 구구절절히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열린 민주당을 창당한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 열린 민주당을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는 어떤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정봉주는 개인적으로 내가 미안하지만 다른 할 일이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민석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학문적 소양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짧게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